네, 금요일 아침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가 세계 1위에 오르면서 막을 내렸는데요. 그 인기 비결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뉴진스 mem버 한이는 국정감사에 혼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YTN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흑백 요리사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계 순위 1위에 오르면서 얼마 전에 이제 막을 내렸죠? 네, 이분하게, 타이트하게, 나야 들기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모두 흑백요리사 출연자나 심사위원들의 어록인데요.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요리 서바이벌계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글로벌 팬들도 정말 많습니다. 무명의 셰프들이 흑수저로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이미 유명한 스타 셰프들이 백수저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일명 계급 전쟁을 하는 겁니다. 참가 인원만 총 100명이고 우승 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예. 온라인에는 이들의 레시피를 따라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개그맨, 그리고 일반 누리꾼들까지 이 화제의 장면을 패러디하는 영상을 올리며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패러디 영상 보는 재미도 굉장한데 이 공중파가 아닌 OTT에서 또 드라마가 아닌 예능인데 이렇게 성공한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결이 다른 두 심사위원 백종원, 안성재 씨가 그 인기를 견인했다고 봅니다. 예. 백종원 씨는 그간 서민적인 음식을 많이 다룬 요식업계의 대표 주자죠. 그런데 안성재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셰프인데 딱 봐도 두 사람의 색깔이 다른데 모두 실력자입니다. 예. 백종원 씨는 맛의 대중성, 안성재 씨는 음식의 완성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둘의 평가도 대결 구도로 몰아간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또 기존 서바이벌 예능이 많게는 5명에서 6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갖추는 것에 비해 단 2명의 심사위원이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인기 비결은 결국 계급을 뒤엎는 전개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예. 최종 우승자도 흑수저에서 배출이 됐죠. 안대로 눈을 가린 블라인드 심사도 하고 팀전으로 식당 운영 능력도 평가하다 보니 기존에 누군가가 먼저 가졌던 인지도라는 장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또 만화책으로 요리를 배웠다든지 이민자로서 한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출전했다든지 하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은 요리로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네, 스토리들을 보면서 굉장히 뭉클한 네. 부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흑백 요리사의 밈도 밈이지만 그 파급 효과도 좀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네.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요식업계의 활성화일 겁니다. 예. 출연자들이 운영 중인 식당은 방송 초반부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이미 예약조차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또 이 대결 미션 중에 편의점 재료들로만 요리를 해야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1등을 한 셰프의 음식은 이미 편의점에서 출시됐습니다. 침체했던 예능가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와 엔터테이너를 합친 말, 일명 셰프테이너라고 하죠. 잠시 주춤했던 이 방송가 셰프들이 이제 다시 각종 예능들에 나와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출연자 가운데 팀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냈던 분은 엄청난 악성 댓글 때문에 힘들다면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예. 또 경연 중에 한 중식 셰프가 선보인 이 바스라는 요리 기술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인이 그 중국의 요리 문화를 훔칠 것이다. 또 백종원은 대도둑이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평을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제작진을 향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흑수저, 백수저의 생존 비율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전개된 흐름을 두고 연출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추석쯤에 개봉을 했죠. 베테랑 2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아직 보지 않았는데 관객 수가 지금 700만을 넘어섰습니다. 네, 2015년이죠. 개봉 당시에 1,300만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던 메가 히트작 베테랑이 9년 만에 후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디지털 범죄 시대에 맞게 1편보다 다양한 범죄 유형인 사적 제재, 또 사이버 해커 문제, 마약과 가짜 뉴스 등이 반영이 됐는데요. 어제까지 712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봉 작품 중에 7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는 파묘, 범죄도시 4, 또 인사이드 아웃 2에 이어서 이게 4번째입니다. 예. 지난 시즌에 나온 배우 황정민 씨가 베테랑 형사 역할을 맡았는데 이분은 워낙 믿고 보는 배우고요. 이번에는 뉴페이스로 배우 정혜인 씨가 막내 형사면서도 생애 첫 악역을 맡아서 눈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면서 1편에 이어서 2편 연속 1,000만을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후 OTT에 주로 주도권을 내주면서 침체기에 빠진 한국 영화계에서는 베테랑 시리즈가 범죄도시 말고 또 다른 인기 프랜차이즈 영화로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베테랑2 후속편이 나오기까지 9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걸린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팬들이 기다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류승환 감독이 직접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앞서 시즌 1이 예기치 못한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성공은 류 감독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류 감독은 특히 비슷한 장르의 영화나 이렇게 베테랑2처럼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큰 호응을 얻는 걸 보면서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짜놨는데도 쉽사리 후속편을 못 만들겠더라는 솔직한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9년이라는 건 그만큼 창작에 대한 감독의 고민이 녹아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흑백요리사와 베테랑2까지 좀 짚어봤고 이번에는 뉴지스 멤버 한이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연한다라는 출석하겠다라는 내용 저희가 사전에도 좀 보도해드렸거든요. 어떤 내용이 좀 다뤄질까요? 네, 이른바 그 뉴진스 사태 이미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네. 한이는 최근 소속사 하이븐의 따돌림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증언하기 위해 오는 15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혼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이는 자신이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복도에서 한 그룹의 매니저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보고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한이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참고인은 의무 출석이 아닌데 과연 현직 아이돌이 국감장에 서겠느냐라는 말도 나왔지만 예. 이 한이가 지난 9일 팬 소통 커뮤니티를 통해 혼자 국정감사에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팬들을 위해서 나가기로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일단 이 가해자로 지목된 매니저는 이를 부인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매니저가 소속된 그룹인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은 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 부모들은 특정 장면의 CCTV 영상이 삭제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아일릿이 2집 앨범 발매와 함께 가요계 컴백을 앞둔 시점인데 하이브 쪽에서 보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국감장에서의 내용들이 뉴진스 사태의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국감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저희가 또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